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폭삭 내려앉기도 했다가 또 말 한마디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지금 시장 안에 나타나는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단기적인 흐름들 조금씩이라도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다우지수 1.2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1.16%, 나스닥 지수까지 1.18%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타코의 모습을 보인 영향이 이렇게 증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진행됐죠.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1차적인 안도 흐름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설이 끝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그린란드와 관련한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이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증시는 전날의 급락을 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변수들이 다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니만큼 증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조금 속을 썩이는 코인이었는데 흐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새벽에는 9만 달러를 잠깐 넘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대형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집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센티먼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일 동안 10개에서 1만 개의 비트를 보유한 주소들이 3만 6천 개가 넘는 비트를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은 이 비트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장기 투자자에서 단기 고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000개 이상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보유 기간은 155일 미만인 신생 고래들이요. 차지하는 실현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장기 고래를 이 신생 고래들의 비중이 넘어섰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대형 투자자들의 이 지속적인 매집세가 나타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 보유자에서 단기 보유자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점은 조금은 주의해야 할 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과거보다는 시세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 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 이더리움의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컸었죠. 3,000달러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이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조금은 거치면서 3,000달러를 빠르게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 흐름 안에서 고래들은 1억 3천만 달러가량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고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더리움은 단기적인 저항선을 넘어야 된다는 최우선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30일 이평선인 3,102달러 부근이 현재로서는 단기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를 넘기고 나서 또 피보나치 레벨인 3,143달러까지 돌파를 한다면 향후에는 3,400달러까지도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이더리움인 만큼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모든 코인들이 거의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56% 상승하면서 현재 9만 달러에 굉장히 다시 가깝게 다가서고 있죠. 밤사이에 9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는데 내려가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천 달러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2달러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안에서도 3% 넘는 상승률 나타나고 있죠. 밈코인들도 역시나 다시 한번 영차영차 올라가 보자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날씨도 춥고 우리 시장도 참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다보스 포럼 그리고 중요한 코인들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그 누구보다도 앞날을 조금 잘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코인의 자타공인 기장님이시죠. 방향키를 굉장히 잘 설정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딱딱 맞아떨어졌던 흐름들을 보신 분들은 오늘은 또 전문가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까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쪽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노벨 평화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목표가 확실한가요? 그렇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 노벨 평화상을 안 줬기 때문에 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되게 아이처럼 울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때를 쓰고 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때문에도 조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그 긴장감이 좀 돌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갔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요. 관세 때문에 또 한 번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또 내일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안도하기는 좀 그렇다. 이게 구조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믿을만 하겠는데 그런 조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조금은 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화 컷으로 가져오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화라는 걸 오히려 무기 삼아서 조금 휘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밤 사이에 조금은 다시 한번 유해진 스탠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반등세가 나타났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또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시장은 어떤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 많이 보여야 그 다음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안 좋은 게 주식시장으로 많이 자금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고액예탁금이 거의 92조, 93조 원에 가깝게 되고 있고 네. 지금 은행에 있는 대기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루에 뭐 3조 원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5,015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5천 기 모습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게 뭐 주식시장이 있었으면 떼돈을 벌었을 건데 우리 코인시장에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그쵸.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롭게 또 시장을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자칫 또 옮겨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못 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그리고 거래량도 적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 은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자금들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동성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움츠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락 추세에서 반등 추세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장에 강한 공포심이 가득가득하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서히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참여를 하는 게 저조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서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확실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보스 포럼 얘기로 넘어와서 이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밤에 자고 일어나서 무언가 또 한 차례 내려가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었는데 한 네.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우리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보지는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래서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럽 경제를 비판했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력적으로도 우리가 뭐 그린란드를 뭐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합의점은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인수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 달부터 유럽에 이제 관세를 매기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넘어가는 그런 좀 유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가자 평화위원회 설립이죠. 유엔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자 평화위원회를 설립한 이후에 거기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쪽으로 보면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산 쪽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식 시장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 쪽으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일단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 자체에서 무언가의 디테일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그 이야기에도 반응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공포감이 확대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반응이 나왔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보스 포럼에서 갈링하우스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는 내용,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선은 뭐 갈링하우스도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은행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분명히 XRP의 가장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리플의 결제망과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초대형 인수 합병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M&A가 좀 있었고 나스닥 상장하는 그 회사에도 직접적으로 리플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큰 인수 합병을 예고했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면허를 또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 신청한 코인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아마도 2026년도에 대형 호재가 되지 않을까, 코인 시장에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공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올해 예정되어 있다는 대규모의 M&A,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언가의 코인이 있다.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 코인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정보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건지 전문가님께서 항상 세심하게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못 다듣는 얘기가 너무 많다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을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제2회인가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 정도 모시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제2회로 2월 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국대학교에서 합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외부 인사를 좀 초청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염승환 이사가 2026년 경제전망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죠. 트럼프가 이제 연준 파월이 이제 끝나고 나면 새 연준 의장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곧 있으면 선출한다고 하죠. 그 선출 이후에 2배까지 크게 증시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코인 시장까지 상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과연 그 안에 숨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거시적인 경제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에는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총 집합으로 어벤져스급으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개최한다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내용도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한 차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추세를 조금 이탈했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은 뭐 이제 그 외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억 원도 깨질 수 있다. 9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차트
차트를 말씀드릴 때 1억 2천에서 3번 정도 지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선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락 때도 그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1억 4천대 강한 매물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매물대 한번 터치하고 나서 다시 빠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이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1억 2천이 깨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겠지만 1억 2천을 단단히 지켜준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라인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하시죠.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알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더리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낙폭이 굉장히 좀 컸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더리움도 그럼 마찬가지로 전문가님이 보시는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차트 보시는 것이 예전에 가져왔던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안에 있는 차트가 지금 현재 차트인데 최근에 410만 원 3번 정도 지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그런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지지를 이번에 급락에서 절대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도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코인들보다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이 나중에는 정말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더리움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중에는 맞아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전문가님의 이런 전망들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XRP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 라인 잘 버텨주고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XRP를 2,700원과 3,000원 23원에서 잘 지켜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XRP가 3,000원 23을 깨고 내려가면서 2,800원대까지 빠졌죠. 근데 2,700원대는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700원을 보시면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고 2,700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물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매매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XRP는 오히려 조금 더 물량을 담을 수 있는 포인트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접근 전략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코인들은 어떤 걸지 히든코인 만나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히든코인이 시장이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 보였네요. 네, 우선은 1월 13일 히든코인 제타체인이었는데 1월 13일 11시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일 9시 정도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때가 17.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의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고점 기준으로 17%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략이 다시 한번 먹혀들 수 있는 구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추가적인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코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우선은 제가 히든코인을 가지고 오기 전에 쉐이프 코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틀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 어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 7, 8% 상승하는 이미 그런 슈팅이 모습을-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오늘 히든코인을 좀 바꿨는데 처음에는 부자 3선 매수 신호가 나왔고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죠. 제가 매번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고 단지 차트만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앞서 말씀 제타체인처럼 단기간에 2, 3일 안에 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을 골라내실 때 딱 근거 세 가지를 적용시켜 보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